네, 안녕하세요. 김하인 강사입니다. 자, 중개사법 준비기술특강 기본편 5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35회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준비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서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개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과목도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문제집 218페이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경매 공부하는 겁니다. 저번은 사례 문제가 좀 약간 복잡하네요.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가 1억 중요하죠. 1억 동그라미 1억으로 정했다.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 어전은 의뢰인 갑에게 개공이 설명한 거 옳은 겁니다. 1번 의뢰인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요청이 없으면 보증금액은 자기가 써낸 매수 가격의 10%가 아니죠. 여기 최저 매각 가격 이거 10%죠. 그러니까 1억이 10%인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이요. 200만 원 빼야 되죠.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번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2명이네요. 2명이 같은 금액을 썼네요. 법원은 그 2명이죠. 그 2명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겠죠. 3번 의뢰인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그들만 다시 입찰한다 그랬죠. 2번 해설을 3번에 써놨네요. 다음 전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거 하게 허용하면 자 이제 갑과 만약에 갑과 을 두 사람이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다시 합니다. 갑과 을이 짜버리겠죠. 전 입찰 가격이 만약에 1억 5천이다. 갑이 을에게 2천만 원 주고 갑이 그냥 전 입찰 가격에 낮은 가격으로 혼자 해버려요. 을에게 2천만 원 줬으니까 을은 입찰 포기하고 갑이 엄청 싸게 먹어버리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갑과 다른 사람 을 둘이 짜고 뒷거래 할까봐 전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수 못하게 합니다. 이 법이 이렇게 똑똑해요.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에 있으면 법원은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싶어요. 그럼 신고액은 자 1억 5천 최고가 매수 신고액 기준이죠. 1억 5천에서 아까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1억 4천이죠. 1억 4천을 넘어야 되죠. 맞았습니다. 넘어야 되죠. 이게 정답이죠.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됐네요.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됐잖아요. 그럼 매각기일이 종결이 되면 이제 즉시 매수인증 보증을 돌려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아닌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래서 1등난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그 제외한 나머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6번은 그냥 이제 뭐 경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하더라도 매각 부동산 이의 모든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이하 모두 소멸하게 되죠. 2번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죠.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이 저당권보다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럼 매각으로 당연히 다 소멸하는 거죠. 다음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피담은 채권 변제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못 나가라고 인도 거절할 수 있지만 경락인에게 채권 돈 달라고 변제 청구는 못합니다.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죠.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먼저 있으니까 원칙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네요. 그럼 돈 받고 나간단 말이죠. 그땐 예외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5. 매수인은 매각대금 단행 때 등기 없이 매각 목적 권리 취득하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이제 개업공인사가 경매죠? 경매에서 위임인에게 설명한 거 틀린 겁니다. 1번. 최선수의 전세권자 또 나왔네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 하여야 그때 우선 면제 받죠. 안 그러면 이런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매에서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인수하는 거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해야 되죠. 그래야 우선 면제 받고 이때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유치권이 중개사법이 나왔어요. 유치권. 자, 채권과 비교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유치권은 물권이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어서요. 갑이 도급이고 을이 수급인이라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대부분은 도급인 소유 건물이 됩니다. 시가 10억으로 가정하세요.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이 3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유치할 수 있죠. 유치하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을은 쫓아가서 경락인에게 이 3억 못 받았죠? 그럼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여기 채권 3억은 채무자 갑에게만 행사해야 되고 매수인에게 돈 빌려준 거 아니죠. 병에게는 못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경락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못 나가라고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을은 원래 병에게 3억 달러가 못하고 병도 원래 을에게 3억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못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병은 을에게 원래는 3억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을은 3억 달러 못하지만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못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현실에서는 10억에서 3억을 빼요. 그럼 7억이죠. 그래서 보통 병이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만약에 5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럼 원래는 3억 줄 필요 없지만 그냥 병 내 돈으로 을 3억 줘버립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 점유할 수 있죠. 그럼 병은 10억짜리 부동산 토탈 5억 5천하고 병이 을에게 3억을 줬으니까 토탈 8억 5천 정도의 상골이 된 겁니다. 근데 자, 병은 원래는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다 그랬죠. 병이 이럴 수 있어요. 병은 이 건물 당장 사용할 생각 없어요. 2, 3년 후에 이쪽이 엄청 개발되니까 2, 3년 후를 내다보고 경매 받은 겁니다. 그럼 병이 을에게 쫓아가서 야, 을, 나 너 10원도 못 줘. 너 거기서 계속 살던 귀신이 되던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럼 을이 와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을은 지금 공사대금 3억을 못 받으니까 밑에 인부들 10명한테 몇 달간 월급 10원도 못 줬습니다. 그럼 밤마다 그 인부들이 삽들고 쫓아와요. 돈 내놓으라고. 우리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 세게 나온 병한테 와서 무릎 꿇어요. 그럼 제발 1억만 주세요. 저 밑에 인부들 월급 줘야 돼요. 1억만 주면 나갈게요 라고 와서 무릎 꿇으면 병이 한 1억 정도 주고 쫓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원래 을은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 못하고 병은 줄 필요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대부분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 그냥 병이 좋게 끝내려고 10억에서 3억을 뺀 이렇게 7억 이하로 경매를 받고 병이 그냥 을에게 3억 줘버린 겁니다. 원래는 줄 필요 없다와 현실을 잘 비교하세요. 자, 이처럼 건물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가짜 유치권이 판을 쳐요.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같이 판시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건 경매 등기 전에 나와서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유치권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도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채권이 진짜라면 유치권은 성립해요. 단 성립했더라도 경락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왜 이리 판시하냐면 보통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가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라도 등기 후에 나오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럼 진짜도 대항 못하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 없겠죠? 이렇게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똑같은 게, 자, 그럼 압류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강제 경매 신청하면 똑같은 게 압류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는 저당권이 아니에요. 뭐 가압류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게 유사한 게 주임법이 있어요.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에 나옵니다. 최우선 받으려고. 예를 들어 아파트 방이 4칸이에요. 방 한 칸마다 친척들이 짜고 소유임차인이 4명 들어오면 이 4명이 최우선 면제 받아가 버리면 얘들보다 빠른 선순위 저당권이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가짜를 막아야겠죠.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여긴 아예 주임법이 써 있습니다. 소유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경매 등기 후에 갖추면 가짜일지 모르니까 설령 진짜라도 최우선 면제 못 받게 주임법이 딱 법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경매 등기 후에 이렇게 가짜 소액이 나오니까 가짜 소액 그 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라도 최우선 면제 못 받게 막아놨습니다. 그럼 여기 유치권은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아래처럼 똑같이 판례가 판시하는 겁니다. 둘 다 가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럼 7번, 2번 X부동산에 대한, 자, 가로쳐봐요. 가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 가로쳐요. 그리고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 그럼 유치권이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죠. 그러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3번 최선순위 지상권은 말소 기준보다 먼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살아남아서 경매 1차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4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죠. 5번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를 당연히 경매 일자 전으로 정의하겠죠.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이미 완강했죠. 이 강의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 들으세요. 그래서 중개사법 85점 꼭 맞아야 됩니다. 한편 통짜 공부하신 분은 민법 기출수 강도 매일매일 함께 공부해 주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